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치 오늘은 주식해서 필레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오전장의 4가지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2월의 첫 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증시의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3%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는데 좀 낙폭을 또 줄이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패턴을 또 보자면 지금도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할까요? 그렇죠. 뭐 사실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쿠팡 이사 출신이었던 연준 의원이 지금 의장이 지금 이제 선발됐다. 뭐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보도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럼 연준이라는 이 정체성이 과연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그 이사로 지금 지명이 된 인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로서 그 인맥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금리 기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죠.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후배 이제 이사 후보들한테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연준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이라는 기관 자체가 이제 금융기관으로서의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마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들이 좌우하는 이 금융 카르텔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이제 출신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연준의 입김 자체는 굉장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깜짝 소식처럼 마치 이제 미국의 금요일 날에 증시가 뭐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럼 저금리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금리가 해소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우려감으로 뭐 은 가격도 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또 투자를 하기에는 또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3%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 하락폭을 지금 굉장히 좁혀나가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를 가져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IT 기술주에 대한 버블 그리고 더불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벤치마크 여기에 대해서의 향방을 좀 보시기 위해서 제가 좀 좋은 종목으로서 제가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뭐 어떻게 보면은 12만 원 선부터 해서 지금 거의 33% 상승한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이제 뭐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상승폭이 계속 회복이 되는 원인은 지금 AI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거 IT 버블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도 AI 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 당장에 지금 잡혀 있는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공장 가동률을 다 100%를 돌려도 이것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대규모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수급에서 보시면은 사실 오늘 이제 좀 순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지난 20일 동안은 이제 주가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보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손바뀜이 좀 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좀 이당을 하던 주체들이 좀 매도를 했던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 전후로 해서의 조정까지 좀 대비를 하셨을 때는 뭐 오늘 시장에 무리하게 비중을 크게 잡으시기보다는 여러 번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조정 시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은 고려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지난주 후반에도 이 기판 쪽 강세들이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기가 그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아마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은 뭐 글로벌 GPU 기업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를 공급을 하게 됐다라고 이게 나왔는데 뭐 사실상 뭐 누군지는 다 알죠. N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AI 칩 1위 기업이면은 뭐 엔비디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좀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의심을 해서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판주 간다 얘기를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특히나 증권사에서 리포트 내가지고 얼마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조금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매도를 했던 세력이 기판이었거든요. 기판주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가 그랬습니다. 그게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기 관련 리포트가 올라오면 차라리 그때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도 삼성전기를 작년에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주가도 잘 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기 마냥 우리가 놓치기에는 좀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6개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도 지금 38% 이상까지 지금 도달을 했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이제 보통 얘기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때 이제 오늘도 제가 알기로 삼성전기 관련해서 레포트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긴다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가 이 엔비디아 향 이 매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 공급을 해왔던 기판의 독점 시장에 대해서 카르텔을 이제 과감하게 깨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라인이 놀고 남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라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기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20일 동안 기준 20일 거래일 20일 기준으로 순매수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 기관 매도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순매수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뭐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좀 호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로 이제 주가가 30만 원 돌파 이후에는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매수 적기는 사실은 뭐 지난주 정도가 가장 적기였을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매수를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 소개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냥 놓치기에는 조금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까지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우리 대표님의 수익률 2위에 들어와 있는 이 KCTC 같은 경우에도 자산주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수익률 40%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자산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자산주로 변모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성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7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시멘트 회사나 아니면 건설사들이 자기네 건물 만들 때는 제일 좋은 재료 씁니다. 왜? 그 건물 무너지면은 절대 매출 안 나오거든요. 회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사암시멘트가 이런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 건축물 이제 승인까지 이제 최종 확정이 되고 건축 착공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어차피 이 건물 프로젝트 짓는데 자기네 시멘트 팔려 나가기 시작할 거고, 뭐 여기 더불어서 이제 상가 임대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좀 이슈가 여전히 그래도 뭐 착공 가능성이 있다, 계속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첫삽 뜨기 전까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오히려 첫삽 뜨고 나서 주가가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공신률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 79층 정도의 높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조망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봤을 때 입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 임대도 노려할 것이다. 뭐 기대감이 있지만은 현재 문제점은 이제 삼표 시멘트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시멘트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건설 경기가 완벽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외인 적극적으로 팔고 기관도 뭐 사실 순매수가 거의 없다시피 지금 석 달 동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특히나 이제 증시가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이럴 때는 주가가 좀 높게 올라갔을 때는 과감하게 익절을 하시고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또 자산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특히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의 업황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또 수익을 실현해보는 전략으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끝으로는 하나시스템을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오늘장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숫자로 찍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하나시스템 지금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하나시스템은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분야도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방산 분야에서도 매출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원인은 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이제 지금 수주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좀
생각보다 못 갔던 원인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필리존소에 대한 어떤 그 채무 부담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자금이 빨리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늘 이슈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를 굳이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만큼 뭐 하나시스템 여전히 뭐 저는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기업들이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내년까지도 충분히 계속 확대하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시스템 뭐 이를 비롯해서 뭐 많은 방산 기업들은 좀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하나시스템은 뭐 연중 목표가 뭐 저는 한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평가 국면을 좀 해소를 하고 있는 하나시스템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시스템은 연중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4가지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추천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주로는 LS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LS 하면 전력설비랑 상법 개정 이렇게 2가지 키워드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투자 포인트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 상법 개정안을 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뭐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주주 환원을 하려고 해도 실적이 나야지 환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력기기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고 또 자회사 중에서는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M&M이 있습니다. LS M&M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 때 굉장히 효자 노릇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리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제를 하면서 그 광물들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성장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가 문가 또 많이 올라갔죠. 그 덕분에 이제 고려아연이 굉장히 뭐 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LS M&M의 연결 매출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LS 그룹의 주가도 같이 우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초고압 변압기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은 뭐 HD 현대일렉트릭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고압 변압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압력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합 보시면은 SX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중복 상장하면은 주주 환원이 이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위험을 좀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국내의 이제 정치적 상황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적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세를 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LS그룹 여전히 매력적이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LS그룹 같은 경우에도 자, 60일 기준으로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22만 원 선에서 전환이 됐어요. 자, 당시의 초이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 말씀드렸을 때 가격 전략은 제가 손절가를 22만 원을 드렸습니다. 왜? 기존에 보유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대응을 했을 때 22만 원 선에서 이탈을 할 경우는 보통 증시가 조정이 나왔을 때다. 근데 오늘 귀신같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LS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좀 다른 종목 교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도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야겠죠. 자, 근데 제가 야인 시대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정 감소하고 내가 추가 매수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 19만 원까지 잡고 가셔야 된다. 그만큼 이제 지금 손바뀜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때인데 그러면 여기서 접근하실 때는 일단 손절가 19만 원, 연중 목표가 26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고요. 저는 28만 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주사 하면은 SK스퀘어만 떠오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이 LS그룹 좀 잊혀진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으로도 찍히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8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1차 목표가로는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9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이즈고치 오늘의 주인공은 LS입니다.